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거 보면요. 운이 좋았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오늘은 진짜 운이 좋은 날인데 혹은 뭐 왜 이렇게 운이 없지? 하고 느꼈던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운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운이라는 게 뭐 로또 당첨처럼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어쩌다 소수에게만 딱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일까요? 운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중심으로 한번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운에 대해 갖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고요. 또 운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글쓴이도 처음에는 운을 정말 그저 우연히 찾아오는 거, 예를 들면 뭐 길 가다가 돈을 줍는다거나 뭐 그런 행운 같은 걸로만 생각했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타고난 운이 없나 봐 하고 좀 자책하기도 하고, 운을 거의 뭐 미신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이게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어떤 힘처럼 느껴지기가 쉽죠. 네,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정말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이 글에서는 운을 단순히 있다 없다 이런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두 가지 다른 성격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이미 좀 정해진 고정된 운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유동적인 운이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고정된 운과 유동적인 운. 네. 그럼 먼저 그 고정된 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좀 주어져서 쉽게 바꾸기 힘든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죠. 한 네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어난 지역입니다. 어느 나라, 또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는지가 뭐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는 뭐 예를 들어서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북유럽 국가하고 개인의 자유가 아직 극도로 제한된 북한을 좀 극단적인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이 주는 영향이 크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신 부모님 밑에서 또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자녀를 존중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부모님하고 반대로 뭐 가정폭력이나 정서적인 학대가 있는 환경, 이거는 뭐 아이의 성격 형성이나 삶 전반에 걸쳐서 큰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죠. 세 번째는 경제적인 가정 형편. 아무래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면 더 많은 교육 기회나 경험을 누릴 수 있고 또 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심리적, 물질적 여유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네, 반대로 가난은 선택의 폭을 좀 좁히고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기회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외모를 꼽습니다. 이게 뭐 외모가 개인의 능력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호감을 주는 외모가 알게 모르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험, 또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거나 뭐 성형수술까지 고려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음, 듣고 보면 정말 그렇지 하고 고개를 좀 끄덕이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삶의 출발선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죠. 아마 여러분도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감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글쓴이가 여기서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좋은 조건을 정말 완벽하게 다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 소위 금수저라고 해도 이 네 가지 모두를 최상으로 가진 경우는 정말 드물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미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정된 운 너머에 있는 다른 가능성, 거기에 주목할 것인가? 이 글은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 고정된 운 너머의 가능성.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유동적인 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럼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글쓴이는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태도나 행동에서 그 실마리를 찾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뭐 표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그 밝은 표정이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괜히 다가가기 좀 어려워하고요. 또 뭐 같은 내용의 말을 전달하더라도 좀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좀 퉁명스럽고 부정적으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그날 하루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아요. 더 구체적인 예시들도 제시하는데요. 전날 과음을 해서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 자리에서 안 좋은 컨디션을 보인다. 그럼 당연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반대로 평소에 꾸준히 자기 관리를 잘하고 좀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예시들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핵심 주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회는 결국 사람이 준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비슷한 실력과 역량을 가지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왕이면 좀 더 호감이 가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또 기회를 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학교 시험처럼 정답, 오답, 점수로 딱 명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하고는 다르잖아요, 사회는. 훨씬 복잡한 인간관계랑 상호작용 속에서 돌아가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평가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네. 따라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냥 불평만 하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나의 태도, 말투,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늘리고 그것이 좋은 기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유동적인 운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통제 소재 이런 개념하고로 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과도 좀 맞닿아 있죠. 와, 그러네요. 글쓰는 이 유동적인 운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경험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모님께 배운 대로 어른들을 보면 항상 먼저 다가가서 밝게 인사하고 평소에도 좀 잘 웃는 표정을 짓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아, 네네. 그래서 사회 초년생 시절에 아직 업무 능력은 좀 부족했지만 이런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주변 선배나 상사들이 되게 좋게 봐주고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거나 좋은 기회를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글쓴이는 이때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면 그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긍정적으로 돌아온다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깨달음이네요. 네. 또 다른 인상적인 일화도 소개를 하는데요. 실수로 문서를 좀 잘못 전달해서 직장 내에서도 엄청 까다롭기로 소문난 상사한테 크게 질책을 받은 일이 있었대요. 아이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랑 태도를 보였고 질책이 끝난 후에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 대단한데요? 네. 그 이후로도 그 상사를 마주칠 때마다 먼저 밝게 인사하고 계속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더니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사가 먼저 다가와서 사소한 일로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간식까지 챙겨주면서 격려하는 그런 사이로 관계가 변했다는 겁니다. 와, 진짜요? 네. 주변 동료들이 정말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다니까 이 태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와, 정말 흥미로운 경험담이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인사 잘하고 웃고 말투 좀 부드럽게 하고.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이 실제 인간관계랑 그 속에서 주어지는 기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글쓴이가 제시하는 또 다른 관찰하고도 연결이 돼요.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도 말투가 거칠거나 표정이 늘 어둡다면 그 사람의 매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반대로 외모는 그냥 평범할지라도 항상 밝은 표정이랑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주변을 좀 환하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이게 자기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공감이 가네요. 결국 이 글이 강조하는 바는 명확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실력, 역량 이런 걸 키우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가, 이게 긍정적인 기운인가 아니면 좀 부정적인 기운인가 하는 점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얻는 기회, 심지어는 이미 가진 기회를 유지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외모나 환경 같은 고정된 운에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유동적인 운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이 글, 운은 내가 만들 수 있다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운은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 속에도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라는 변수가 작용한다는 관점인 거죠. 네, 맞아요. 둘째, 태어난 지역, 부모, 경제적 환경, 외모 같은 고정된 운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출발점에 영향을 주지만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는 아니죠. 셋째,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말투, 표정, 행동 같은 이런 유동적인 운의 영역을 통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에게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길 수 있다.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요. 여러분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조건이나 환경, 즉 고정된 운에 갇혀 있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 유동적인 운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또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더 많은 성공 기회를 얻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운이라는 주제, 어쩌면 좀 막연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이 주제를 고정된 운과 유동적인 운이라는 틀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좀 작은 변화나 새로운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유동적인 운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그것이 외부적으로 행운이라 불릴 만한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과는 별개로 혹은 그런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 내면의 방식 자체에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경험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긍정적인 태도가 외부 세계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참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또 다른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